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는 설명회 할 때 좀 많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많이 오신 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딱 할 사람만 올 것 같아서 굉장히 나름대로 좀 놓이긴 합니다. 뭐, 일단, 올해 이제 13명을 이제 2차에서 걸러서, 이제 10명이죠, 10명.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걸러냈는데, 1차 시험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행시죠, 행시. 그래서 동차니까 좀 여러분이 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히려 나이가 있으시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작년에 이제 설명회 끝나고 이제 몇 분 상담해 드릴 때 이걸 왜 택했냐 물어봤더니, 과목이 제일 적다. 세 과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마음을 숨기질 못했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존 우리 입시와 더불어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시험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상대할 사람, 이게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해야 할 친구들이 사시생들이 많아요. 사시하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헌민형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제 1차 과목이 이제 헌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다행히 민법하고 형법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행정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소와 형소가 추가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기득권이 있는 바람에 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다행히 조금 이 2차 과목이 조금 무난해졌어요. 무난해지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2달이죠, 2달. 2달 만에 이게 적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행시하는 친구들도 4달 만에, 행시 4달이죠. 4달 만에 그걸 다 마스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실 설명에 온 것 자체가 늦었어요. 그죠? 늦었어. 뭐 세게 얘기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1차 끝나고 와야 되거든요. 1차 끝나고 왔어야 되는 게 이제 정식으로 시작한 거 맞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공부가 바탕이 안 돼 있고서는 사실 올해 1차 넘기기도 아둥바둥합니다. 이게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말이잖아요. 그죠? 내년 8월 말에 있는데 8월 말까지 헌민형이 3과목이니까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까지 이렇게 다 같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괜찮아요.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3월 말에 2월 27일 날 시험 끝나고 3월 초에 사시생들이 대거 일로 옵니다. 그죠? 헌민형을 이 친구들이 여러분이 8개월 이상을 한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 친구들이 와요. 그 다음에 1차 합격에도 와.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점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옆에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그러니까 헌민형을 사실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싸워 붙어서 이겨야 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에 그 종합반 들었던 친구가 어떻게 해서 1차를 넘긴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왔죠. 여기서 이제 물론 전사했지만, 왜 그러냐면 2달 만에 사실은 이걸 해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나중에 민법스님도 오셔서 말씀하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뭐 겁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오늘 설명이 딱 끝나면 내일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 시작하셔서 뭐부터 하느냐? 헌민형 처음 공부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헌민형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일단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같이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내일부터 당장 아침, 점심, 저녁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시험을 간 보겠다 그러면 나가. 하지마. 오늘 하지마. 그죠? 간 보겠다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8월 말에 시작하는 게 이게 별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한 과목에 민법 하나만 보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죠? 그냥 기본서만 보는데. 문제집도 아니고 그냥 기본서만 보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그죠? 전부 다 한 달 이상 걸리고, 민법은 길게 가면 어떤 사람은 3달도 해요. 그리고 한 번 돌리는 거예요. 한 번 돌려요. 그 물어보면 몰라요. 그죠? 근데 물어보는데 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은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짜서, 내일부터 제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짜서 1차 과목, 1차 과목, 2차 과목 이런 식으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공부가 아예 안 된 사람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올해 일단 1차 넘기는 것만 해야 돼요. 1차를 올해 못 넘기면 이 맛을 못 보게 되면 공부를 적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그 사례를 빗들어 봤을 때는 거저먹을 생각 버려라.
세 과목이라고 우습게 알았다면 큰일 납니다. 거저먹을 생각 일단 버리시고 지금부터 하실 때 공부를 처음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죽으라고 해야 돼. 완전 그죠? 최고로 열심히 해. 대학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 그죠? 왜냐하면 대학 공부 때는 누구나 다 앉아서 공부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 옆에 있는 친구들 논단 말이에요. 그 상실감이 엄청나요. 독서실에서 혼자 아무도 오지 않은 새벽에 며칠 와서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땡기셔야 되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은 2차 과목 무조건 하나 병행하셔야 돼요. 그죠? 헌법, 민법하고 형법은 여기는 사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객관식이고 이건 사례, 다행히 객관식 문제가 좀 쉽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쉬워서 사실보다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쉬운 편이라 뭐 나름 1차는 통과해도 2차에서 이게 겹치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웃긴 소리 하죠. 왜냐하면 민법에서 올해 꽈락이 반이에요. 반. 2차에서 80명이 붙었는데 이 중에 반이 민법 꽈락입니다. 꽈락.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이게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눈들이 공포로 들어가는구만. 자, 하여간 우습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시작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셔서 1차. 그 다음에 공부하는 패턴은 이거죠. 기본서 보고 문제 풀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 현실적인 방안인데 공부 처음 하신 분. 근데 문제 풀 때는 당연히 뭘 보겠어요? 기출문제를 보죠. 근데 기출문제는 문제의 꽃인데 기출문제는 뭐냐면 많지가 않아요. 법행은. 그리고 법행 스타일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행 스타일이랑 비슷한 문제는 법무사랑 9급 법원직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는 보나 마나요. 나머지 보나. 사시도 이렇게는 이거보다는 훨씬 좀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시하고도 좀 이제 안 맞아요. 그죠? 특히 형법 같은 경우가 가장 법행화 되는데 형법 문제는 자, 올해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와. 이게 보통 연습이 아니거든요. 그죠? 보통 연습이 아니어서 여기서 더 보면 이제 또 지치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기본서 보고 문제 풀 이게 가장 패턴이죠. 그죠?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하는데 문제 풀 때도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기서 기출문제 풀란 얘기는요. 기출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처음 공부 시작하면 뭐야 이거 쉽네 이런 진짜 그죠? 근데 기출문제를 보란 얘기는 기출문제 지문 1번 물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 2, 3, 4까지 다 보란 얘기예요. 다. 이게 답이어도 이것까지 다 보란 얘기.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숱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않은지는 처음 볼 땐 모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보다 문제수가 더 많은 문제집을 먼저 보시고 그 문제집이 한번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가시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과목당. 내일부터 1차 이렇게 해서 하면은 민법 이게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한 사람 일요일만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잘 짜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 짜는 방법은 우리가 8월 말에 보통 한 8월 30일이나 31일 날 시험이 있으면 역순으로 공부 계획을 짜십시오. 그래서 역순으로 한 달 내에 헌민형 1회독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반에 한 과목씩. 그럼 벌써 몇 개월이야? 그죠? 벌써 이러면 3월, 4월이에요. 그죠? 그럼 요 안에 이제 2차든 이때 사례를 쓸 정도로 해두셔야 되는데 사례를 써서 할 정도면은 기본서가 보통 이때 사례집은 다행히 또 사례집을 좀 보시는데 사례집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문제집을 보고 2차는 2차니까 사례집을 보셔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사례집이 봐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서 사례집을 보는데 이게 2달 만에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서를 12월은 이제 끝났지. 1월부터 3월 사이에 2차 기본서를 전부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민소나 형소나 행정법이 쉽지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죽는 소리만 하냐. 그런데 어떻게 돼.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일단 좀 강력한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 정말 열심히 하셔서 1차 통과하시고 2차에서 또 많이 전사들이 쓰러져 갔을 때 정말 안타깝다. 근데 거기서 또 면접에서 또 떨어뜨렸어. 그죠? 이런 비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통 각오로는 완전히 모래에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오를 잘 하시고 차라리 사실 준비해라. 그러면 이거라도 최소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좀 약간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데 사시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직 사시가 좋지 않은 이상은 이 친구들이 계속 와서 그 다음에 얘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라 2차 경력이 있는 애들만 도전을 해요. 1차 경력이 없는 애들은 오지도 않아. 겁나서.
사시생들이 제일 겁내는 시험이 법행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경쟁률이 장난 아니니까. 2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1차 과목, 2차 과목을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병행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1차 도전하신 분들은 병행하는 것조차도 솔직히 권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법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법대도 없고 해서 법공부 처음 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더더욱 개념 잡기부터 하시려면 이게 도저히 2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1차를 통과해야 2차 맛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길게, 짧게 봐도 한 뭐 1년, 2년 이렇게 보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하는 얘기를 또 우리 민법 선생님이 또 쭉 하시겠지만 뭐 겁주는 건 그만하고 자 당장 내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하루에 세 타임을 나누어서 세 타임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것을 제가 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 마음이고 농담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노시고 토요일도 공부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휴식 시간 끝났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셋 중에 둘 1차 어떤 분은 공부 좀 하신 분은 셋 중에 둘을 이제 2차로 배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작년에 1차 떨어진 분이거나 경험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2차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1차 해보니까 2차가 중요한 것도 확실히 알겠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셋 중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다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1차만 다 하셔야 돼요. 헌민형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민형이 또 손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민법형법이 2차에 있으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나쁜 방법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민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3월 전까지 1월, 2월, 3월까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4, 5 보통 이제 6, 7, 8 이게 이제 3개월 정도가 막판 이제 레이스 이때 이제 오로지 1차만 보는 거죠. 1차만. 그래서 이때는 이제 1차와 2차를 보는데 그래서 이때는 2차를 2타임하고 1차 한 타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때는 1차를 2타임, 2차를 한 타임. 여기는 이제 1차만 셀이 샥샥샥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를 보시는데 1차가 조금 객관식으로 보는 게 지루하다 그러면 2차에서 쓰는 민법이나 형법 이때 사실 케이스 한두 문제씩은 좀 보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뭐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사례보면 또 오히려 어떤 분은 또 안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실제 생활이니까 뭐 옆집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 해서 뭐 그렇게 보신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공부 방법으로는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다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에 이제 들어온 이상은 한번 이제 이쪽 구경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주변에 그 사시생들이 그 친구들이 원체 무섭기 때문에 그 실제로 10명 합격자 중에 사실 2차 출신들이 보통 7, 8명이에요. 생짜들은 잘 못 들어와요. 작년 생짜도 보통 한두 명 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죠. 그죠? 근데 정말 열심히 하면 오긴 오더라고요.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가 이제 되면.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이상하게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도끼가 있으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남성분들은 좀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새 추세가 남자들이 밀리는 추세예요. 그죠? 합격률이 이미 절반이 아니라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실에도 제일 공부 열심히 한 여자의 옆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우스갯소리지만 뭐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신 건 되도록이면 이제 좀 약간 생활적인, 이건 이제 공부 기술적인 거고, 생활적인 측면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건 웬만하면 피하시라. 그죠? 자극이 없고 일주일 만에 다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짜거나 학원 종합반 시설을 이용해서 뭐 강의를 듣고 혼자 하려면 꼭 무조건 강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지루해서 못 하니까. 그다음에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스터디 짜서 하는데 요새 이제 스파르타가 유행이고 해서 또 이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구속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오히려 합격률이 좀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시공부는 처음에 혼자 하면 절대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저나 뭐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니까 맨날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그건 안 되겠죠. 그래.
그래서 일단 공부 이제 방법적인 거는 사실 이게 이제 큰 틀이고 더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맞추는 기준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한번 시험 본 친구들은 올해 합격률이 확실히 올라가긴 하고 이제 올해 처음 도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죠. 그들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일단 많이 들으시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실 버리고 오셨으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 그러신 분들은 특히 2차 좀 신경 쓰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패턴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 그다음에 좀 많이 구체적인 거 좀 물어보셔야 돼요. 혼자서 꿍 하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물어보셔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도 나중에 가서 이제 자꾸 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 물어봐서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최소한 그렇게 같이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생각했던 게 이제 이렇게 팀 짜서 이렇게 같이 가자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우리 저 미모 선생님이랑 다 얘기 끝나고 나시면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시고 세세한 공부 계획 짜는 거. 공부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짜서 자기 마음대로죠. 그죠? 뭐 자기가 공부 양에 따라서 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과목을 한 과목으로 하든 하루에 3과목을 하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저번에 TV 보니까 뭐 어떤 친구는 20분에 한 번씩 과목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2시간에 한 번씩 과목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과목을 바꾸는 것도 이게 다시 리프레시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더 자세한 것도 우리 저 민법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법이랑 민사소송법 담당하는 김중현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법시험이랑 병행은 추천하진 않아요. 법원행시는 만약에 법원행시를 준비하신다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거의 극강라인의 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법시험이랑 어차피 내년 2월 달에 이제 사법시험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걸 내려놓고 법원 행시에만 준비를 하시겠다 하는 마인드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부터 그랬지만 이제 내년에도 당연히 요거 때문에 바뀌는 틀이 많아요. 자, 유예생이 더 이상 안 나온다. 1차와 2차가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자, 그랬을 경우 이제 민법 공부는 2가지가 많이 바뀌게 돼요. 자, 그동안은 이제 1차 따로, 2차 따로였는데 이제 기본 강의가 2차 중심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양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2차 중심의 강의가 될 거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객관식 능력을 향상을 시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은 이게 6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5월까지는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2차가 같이 병행된 시험 공부를 하게 돼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민법에서 2차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중요 쟁점들이 싹 다 정리가 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중요 쟁점들이 싹 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1차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민법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 자, 초심자분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마스터 하셔야 돼요. 채권적 청구권 시스템이랑 물거적 청구권 시스템인데, 요거는 등기 관련 청구권인 거고요. 자, 요거는 금전 관련 청구권입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시험은. 그리고 요 채권 관련을 실효시키는 계약의 실효 방안. 기본 강의에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마 중도 탈락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5년도죠. 5대5 비율로 강의를 했거든요. 요거 1차와 2차를. 5대5 비율로 했는데 아마 2차 중심이 더 될 거면 이제 3대7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3대7 정도. 그럼 이제 부족한 객관식 스킬을 문제풀이로 보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마스터링 할 수 있느냐가 우리 수험생분들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38회 동안 기본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요거를 제가 제대로 이제 마스터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소법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민법이랑 민소법은 절대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자, 민법 강의를 하면서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민소가 들어가요. 자, 이게 유예제도가 없어진 이 시점에서 법원행시 준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 변호사 시험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이랑 민소법이랑 집행법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제 무조건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초심자분들은 이제 민법은 일단 둘째 치고 여기서 이제 한 번씩 꺾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 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 파트가 이제 가장 어려워지거든요. 그랬을 경우 제가 선택하는 항상 공부 방법은 로우 공부 방법을 시킬 거냐, 아니다, 처음부터 그냥 가장 어려운 공부 방법으로 가서 민법부터 열심히 해두자 했을 때 저는 이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리고 나서 민소법을 들어갔을 때 민법 복습이 항상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1차에서 만약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면 왜 이준 선생님이 계속 괴물들의 싸움이라고 하냐면 사법시험이랑 좀 달라요. 자,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점수가 낮거든요. 근데 법원행시는 이게 가장 높아요. 마이너스 3으로 막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올해가 17개였거든요. 커트라인이.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했네요.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 정도 되겠죠. 결국은 1차는 왜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냐면 요거 판례 원형지문 암기 싸움이거든요. 원형지문 암기 싸움. 그래서 앞에 이준 선생님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우월할 수가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암기력에서 훨씬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객관식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1차 때 중요 판례들은 반드시 2차에서 출제가 돼요. 2차에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를 같이 하면서 2차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이 될 거예요. 이제 1, 2차와 동시에 들어가는 민법 공부를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민법에서도 요 공부를 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저는 학설 공부는 우리 수험생분들 웬만하면 잘 안 시키거든요. 왜냐면 형법이나 행정법이나 다른 과목에서 분명히 학설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도 학설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쟁점들을 어찌 다 암기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 학설 공부는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드시는 원형 지문 암기. 이렇게 2포인트로 가셔야 되겠죠? 2포인트로. 자, 그럼 이제 1차와 2차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본격적인 공부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게 2차 중심인 이유는 1차에서는 기출의 압도적 출제입니다. 기출의 압도적 출제.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치면 사법시험 기출 풀어보셔야 되고요. 변호사 시험 기출을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행은 당연히 강의가 6월에 내정돼 있겠죠. 토탈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6개년씩만 잡아볼까요? 18년씩 40문항 곱하면 1000문항이 넘어가네요. 객관식 1000문항 곱하기 5지문씩만 해볼까요? 판례 5000개네요. 판례 5000개. 자, 민법에 한해서 5000개입니다. 그럼 형법, 헌법 15,000개에 헌법은 혹시라도 부속법령이 끼면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 요거 암기할 자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랑 병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스템이 딱 요거죠. 사개년 최신 판례의 중요성. 요 두 가지를 잡고 마지막에 열심히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기본 강의는 제가 봤을 때 법원 행시에서는 이제 중요도가 조금 다운됐어요. 1차 기본 강의에서, 말 그대로 기본 강의에서는 2차를 위한 기본 강의를 하면서 1차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선점해 놓고 6월부터는 바로 1차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무조건 문풀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풀을. 자, 그리고 나서 2차를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바로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그냥 바로 실시가 돼버리죠. 기본 강의에서. 틀을 앞으로 이제 2개를 공부하시게 될 건데, 첫 번째 틀이 요 틀 하나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어딜 가나 요 틀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의 유효한 성립들. 그리고 보세요. 요 계약이 이제 금전 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계약일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죠. 등기 관련 물건 계약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딱 나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소를 들어가면, 자, 민소법에서는 이게 단문이 나옵니다. 단문이 나오죠. 그나마 좀 점수 확보가 편한 과목인 것 같아요. 단문. 단문에서 최대로 점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유예가 없어진 이 상황에서 민소법 쟁점 단문 A급을 뽑는다. 40개 정도는 뽑으셔야 됩니다. 40개 곱하기 요것도 4페이지로 잡아볼까요? 4페이지. 얼마 안 되죠? 160페이지.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험생분들 입장이라면. 160페이지 암기를 하고 모든 걸 6월달 전까지 끝내놓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결국은 1차, 이건 어차피 기출문제가 따로 있으니까 헌법은 둘째 치고요. 안 들어가니까. 형법이랑 민법에서는 반드시 6월 전까지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 1차 중요 판례들, 그 다음에 2차 중요 판례들, 그 다음에 플러스 단문 쟁점. 여기에 민소가 들어가겠고요. 여기에 형소. 그리고 여기에 행정이죠. 요 세 가지에서 단문 확보를 미리 해 두셔야 6월 달에 1차로 전환한 다음에 1차를 끝내놓고 채점을 해보시고 나서 개수형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만 주구장창 암기를 하면서 답안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답안 작성. 제가 걱정되는 건 윤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요게 요분들이 엄청 잘해요.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초심자라는 전제, 그리고 요분들이죠. 답안 작성을 되게 잘하십니다. 요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1차 끝나면 요것만 주장창 연습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학원 강의 듣는 건 가장 좋은 거고 학원 강의를 안 듣게 된다 하더라도 답안 작성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은 뭔가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은 앞에 이준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따로, 왜냐면 이게 서로 반대되는 공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은 매일 하셔야 돼요. 민법은 매일.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이게 합부를 갈라요. 아까 제 1차에서 말씀드렸죠. 민법을 마이너스 3으로 막으셔야 돼요. 40문제인데 마이너스 3. 그리고 2차에서도 민법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꽈락이 가장 많은 과목이죠. 꽈락이 가장 많은 과목. 요분들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준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쟁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해볼까요? 지금 뉴스에서 나왔던 내지는 연애란 가십거리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TV만 본 친구랑 TV 보고 인터넷 보고 또 검색해보고 관련 자료 찾아내신 분이랑, 그래서 뭔가 연애와 관련된 박사가 되신 분이랑 차이점이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요것만 보기도 일단은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그냥 이제 스킵이죠.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뒤가 예상되니까 관련 내용을 다른 걸 찾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한 2마디 할 동안 이 친구 한 10마디 하죠. 똑같아요. 노래방 갔을 때도 어떤 노래가 딱 하니 나왔는데 나는 요거 안 해. 근데 이 친구는 요 노래 알고 요거 관련 노래를 다 검색해내는 거죠. 요 능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요 능력을.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항상 걱정되는 건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게 될 것이냐. 이제 헌법 공부를 하게 되면 예리네크의 수동적 지위와 능동적 지위를 공부하게 되실 건데, 과연 이 2가지 지위 중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게 될 것이냐. 요게 조금 더 수험에선 맞는 것 같아요. 8대2 정도입니다. 8대2. 일단 수동적 지위에서 흡수를 하셔야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 지위가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독자적 인격체죠. 그 다음에 다 성인이기 때문에 왜 내가 네 말을 그대로 따라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서로 피드백이 안 되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합격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흡수잖아요. 제대로 흡수예요. 제대로 흡수. 제대로 흡수하셔야 응용이 되는데, 흡수를 안 한 상태에서 응용을 하니까 여기서 갭이 계속 걸리죠.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과연 수동적 지위로 시작해서 능동적 지위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능동적 지위로 갈 것이냐. 요걸 첫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민. 그래야 이제 공부 방법이 완전 갈려요. 분명히 학원 강사들은 엄한 공부 방법을 안 알려줄 거란 말이죠. 가장 빠른 길.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안 나올 건 안 알려드려요. 아예. 호기심 자체를 아예 배제를 시키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보지 맙시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랬을 경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잘 따라와 주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 스스로 요게 들어가요. 자, 그랬을 경우 요 알파에서 요게 힘듭니다. 강약 조절.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고 안 알려주면은 요거는 뭔가 강사로서 의무 불이행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얘기가 좀 맞는 게 여학우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있어요. 합격 라인이.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따라오신 분만이 1차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오늘 하루 안 나가자. 오늘 하루 안 나가자. 그러면 어제 열심히 2차 강의 사실 2차 강의를 해주고 요걸 이제 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오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힘드니까. 참 그랬을 경우 요게 되게 힘들어요. 수동적 지휘를 가는 게.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어진 어떤 텍스트 안에서 딱 이거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요거대로 시간 안배를 딱딱 해서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유 선생님이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으로 나눴다고 했다. 자, 보세요. 요거 강의 한번 듣고요. 요거 복습하실 거고, 요거 또 복습하실 거고, 다음 날 거 예습을 하실 건데, 요게 시험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사람이 안 미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딱 한계점, 임계점이 딱 다다르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 휴식을 취하는 게 맞죠? 휴식을 취하는 게 맞는데요. 요거 휴식의 양 조절이 힘들어요. 휴식의 양 조절이. 만약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하루만 쉬고 싶다? 하루도 지금부터는 되게 많다고 봅니다. 한 2타임 정도 쉬시는 거죠. 2타임 정도를. 근데 요거를 하루 이상을 쉬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강의실에. 그게 딱 모든 공부 시작 후 일주일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1주에서 2주일이죠.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의욕은 가장 높은데 머리에 안 들어와요. 머리에 안 들어와요. 내용이. 이때 공부가 그래서 중간에 딱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임박했어요. 시험에 임박했습니다. 자, 시험에 임박했는데 똑같아요. 의욕은 이때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계획은 정말 잘 세우셔야 돼요. 이 계획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혼자 한번 공부하실 때 스스로 계획을 잘 짜보세요. 여기에 학원 스케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공부 계획 없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팀을 꾸리시든지 스터디를 하시든지 스스로 견제 균형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견제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은 자기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너는 네가 잘하고 있는 줄 알지? 딱 요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누가 해줄까요? 누가 해줘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해줘요. 근데 웃긴 게 그 친구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들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한테 아예 그런 얘기를 안 들으게끔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죠. 지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 공부 계획 방법은 저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다 각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 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맞춰서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부러 좀 추상적으로 했어요. 결론은 사법시험이랑 병행은 안 됩니다. 그럼 법원 행실 하실 거면 스스로가 괴물이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못 이겨요. 사법시험 출신자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제가 절대라고 얘기는 했지만 물론 이길 수 있죠. 그 이길 수 있는 걸 강사들이랑 같이 하거나 옆에 있는 친구랑 똘똘 뭉쳐서 하면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